최영일의 시사본부 전설의 코너 여론 오락관 몇 대 몇.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반갑습니다. 예. 너무 반가워요. 계속 오시고 싶으시죠. 아니 뒤에 사진 바꾸세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장윤선의 시사본부가 더 나아. 그게 아니라 지금 저 최영일 평론가가 다 듣고 계세요. 다 듣고 지금. 계세요. 배종찬 조심하세요. 소장 다 수첩에 그래요? 기록돼요. 사실 빨리 수정하실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금방 오세요. 금방. 최영일의 시사본부가 네. 역시 전통이죠. 네, 우리 KBS의 역사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배종찬 소장하고 가까워지기 참 어려워요. 쉽지 않죠. 네. 저도 쉽지가 않아요. 네. 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여론조사들 개요 먼저 살펴보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갤럽이 4월 11일에서 13일 이틀 조사했고요. 1,002명 조사했습니다.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서 4월 10일에서 12일까지 3일간 전국 성인 남녀 1,035명 조사했고요. MBS가 어제 나왔는데 그 4개 조사 회사에서 4월 10일에서 12일까지 3일 동안 전국 성인 남녀 1,001명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뉴시스가 국민 리서치 그룹과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서 4월 8일에서 10일까지 3일간 전국 성인 남녀 1,007명을 조사했고요. 지금 뉴스토마토와 뉴시스 조사는 ARS 조사입니다. 네. 갤럽은 자체 조사입니다. 그렇죠. 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도감청 의혹 터졌죠. 민주당 돈봉투 의혹 터졌죠. 지금 어제는 윤 대통령이 그 거부권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이거 부결됐습니다. 네. 자, 대통령 지지율 갤럽 조사에서 30%가 무너졌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나온 조사에서 아무래도 이걸 인용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긍정평가가 27%로 지난주 조사 대비 4%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부정평가 65%로 지난주 조사 대비 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금 오늘 그 아까 말씀드린 4개 조사 그 회사들의 그 조사 그 패턴을 보면은 세 군데가 긍정평가가 하락하고 한 군데는 상승하고 두 군데는 세 군데가 부정평가 상승하고 한 군데가 부정평가 하락하는 이런 패턴을 보여서 MBS 조사만 MBS 조사만 좀 패턴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제일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역시 갤럽 조사라고 봐야 되겠죠. 계속 추세를 보는 게 중요한데 네. 4%포인트가 하락했다. 이건 갤럽에서 적지 않은 비율이고 20%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갤럽 조사에서 20%대라는 것은 임기 1년 차에 사실 거의 생각할 수 없는 건데 지금 이번이 거의 몇 번째인가요? 세 번째인 것 같아요. 24%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20%대는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저가 24였는데 네. 최저와 최저 24가 두 번 나왔었는데 지금 27이면 불과 3%포인트밖에 그렇죠.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리고 대체로 우리가 분석을 할 때 30%의 법칙이라고 해서 30% 미만으로 내려가면 어떤 선거에서도 이기기 어렵다. 그다음에 25% 미만으로 내려가면은 사실상 우리가 레임덕이라고 그래요. 근데 임기 초반에 이렇게까지 지지율 관리가 안 될까. 그러니까 전광판을 안 보는 건 좋은데 전광판을 안 보다가 전광판에 걸려 넘어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광판을 안 보다가 전광판 앞에 있는 후광판에 걸려서 넘어지는 격이거든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건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부정평가 이유를 보면 외교가 가장 높게 나온 것은 지금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외교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일본 관계 강제동원 배상 문제가 두 번째로 20%였던 적도 있고 15%였던 적이 이제 지난주였는데 네. 이번 주에는 경제, 민생, 물가가 1위로 올라갔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그래 좋다. 대일 외교는 대통령이 그러면 한번 뭐 지지율 상관 안 한다 했으면 알았어. 그럼 경제, 민생, 물가 좀 어떻게 해봐. 이게 이제 국민들의 목소리라는 말이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뭐 딱히 뭔가 뾰족한 수가 안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좀 전에 질문하시는 MBS와 갤럽이 왜 다르냐. 네. 이게 같은 전화면접 조사인데 문항 구성이 좀 달라서 조사가 좀 다르게 나온 것 같아요. 그 MBS 조사는 이제 대통령에 대한 평가, 정책 평가 문항들이 좀 많이 들어가서 아무래도 이제 그 대통령에 대한 문항을 계속 물어보니까 조금 더 이제 대통령에 대한 어떤 긍정 평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조사를 했기 때문에 조금 갤럽보다는 좀 높았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조사가 지금 좀 전에 배 소장
소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대통령 지금 임기 1년 동안에 20%대가 한 3번 정도 있었어요. 첫 번째가 이제 그 이준석 대표와의 그 체리따봉 문제가 있었을 때, 그다음에 두 번째가 날리면 논란이 있었을 때, 그리고 이제 2번인데 지금 이 이번에 27%는 외교를 가지고 그 이 20%대로 하락을 한 대일 한일 정상회담, 그다음에 한미 정상회담 앞둔 이 외교 프레임 속에서 국익에 대한 관점을 국민들이 지금 이 정부의 대처가 국익과 좀 국익의 관점을 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이 시각 속에서 27%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뭐 정치적 선택이죠. 일본에 대해서는 제3자 변제한 우리 정부가 배상하고 우리 정부가 물을 반 먼저 채운다는 것은 국민들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여튼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안보실에서의 판단일 거예요. 외교적 판단일 거예요. 그리고 네. 이제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그렇다 치고 그 국민들은 원하지 않는 방향이지만 그런 방향으로 선택이 됐다면 충분히 이제 사실 소통이라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여기는 이제 이 여론이 더 악화된 이유는 조금 내 지지율에는 타격을 받겠지만 그래도 반전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또 정부가 어떻게 소통하느냐가 중요한데 뭔가 또 뾰족한 설명이나 소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부산 횟집 사건 그렇죠. 그 사진 때문에 이게 하락 요인이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거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도청 파문이 그렇죠. 또 벌어진 그런데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인데 네. 도감청과 관련해서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진위 여부와 관련된 부분인 건데 이건 이 내용 유출된 내용 지금 범인은 잡혔어요 미국에서.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유출된 것인데 유출된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또 전체 내용이 다 사실인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김성한 전 안보실장이 다시 소환이 돼서 국민들 또 앞에 자신의 의견을 밝혔죠. 그래서 사실이 아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하나가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 네. 실제 우회적으로 뭐 포탄을 지원하는 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그게 정확하게는 사실이 아니다. 그런 내용이 뭐 보도상으로 검토될 수는 있겠지만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이 사실인지 여부보다도 더 떠나서 중요한 것은 미국의 이 도감청 자료가 유출됐다는 것은 미국 정보기관이 도감청을 했다는 것이고 이건 불법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주권 국가로서 분명히 선을 그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미 동맹은 중요하고 한미 동맹은 더 돈독히 해가더라도 그렇죠. 한미 한미 정상회담을 잘 준비하더라도 미국 이건 아니야. 우리 국민들 화났어요. 라고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네. 이걸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뿌리 난 거예요. 그렇죠. 국민들이 그러신 것 같습니다. 아니 한미 동맹 당연히 중요하죠. 그리고 네. 이제 열흘 후에 대통령 가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뭐 흔들거나 이럴 국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뭐야? 이 얘기는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말은 해야지. 그 여론조사에도 불쾌감을 표현해야지. 그렇습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에도 그 내용이 나온 게 있어요. 네. 뉴스토마토 조사인데 지금 불법 도청 의혹에 대해서 주권 침해 문제로 미국에 강하게 항의해야 한다가 56.2%, 한미 동맹을 고려해 물밑에서 차분하게 대응한다가 39.0%입니다. 지금 잘 모르겠다가 4.7%로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56.2% 절반 이상이 좀 항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갤럽 조사의 세부 속성 그 지표를 보더라도 지금 20대에서 40대까지가 다 10%대가 나왔어요. 정말 10%로 대동단결. 그리고 지금 가장 큰 이번 조사의 속성에서 가장 큰 지금 이 국익의 관점에 그 TK와 이 60대층에서 드디어 부정평가가 지금 긍정보다 더 높았다. 이게 하나의 포인트거든요. 지난주 조사에서는 TK는 아직 그러지 않았어요. 60대도 그러지 않았는데 네. 그 부분이 지금 이번에 달라졌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론조사 넘어가기 전에 네. 문자를 주셨어요. 5164님. 배 소장님 조금 전에 혹시 대한민국을 성대모사 하신 건가요? 요새 항사 때문에 네. 뭐 네. 네. 지금 뭐 제 성대모사가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죠. 더 잘하시는 분이 있던데. 네. 여하튼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 이은영 선생님 아주 분석 잘해 주셨는데 한때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시끌벅적했을 때는 호사화가 흔들렸어요.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 호남 지지율이 내려갔어요. 호사화. 네.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 그래서 호남에서 지지율이 흔들려요. 그럴 때 흔들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정말 철통 같은 지지 기반이라고 턱박 그러면은 대륙주 그래요. 대륙주. 대구 경북 60대 주부. 그렇죠. 예. 제가 외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대륙주는 사실은 다른 뭐 중도나 MZ 세대가 안 들어오는 건 그렇다 치고 대륙주가 흔들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모든 조사가 다른 건 아니지만 몇몇 조사에서는 대구 경북에서 수치는 말씀 안 드립니다. 오늘 다 개요를 또 말씀드린 네. 내용이고. 그런데 대구 경북에서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 부정평가가 더 높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요. 임기 지금 아직 만 1년도 안 됐는데. 저는 이게 진짜 궁금했어요. 두 분께 여쭤보고 싶었는데 TK 민심 왜 이러냐. 그러니까 지금 유일하게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과거 같으면 지금 뭐 그 광주 전라 호남만큼 나와야 되잖아요. 지지율이.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 비등하거나 오히려 부정평가가 우세한 이런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일종의 그 기대 불일치입니다. 우리가 기대 이제 불일치. 유권자나 또 여론의 민심의 이 심리적인 분석을 해보면 기대치가 올리브의 기대 불일치 이론인데 기대치가 높아요. 그래도 대구 경북 특히 더 하겠죠. 잘할 텐데 서문시장에서는 더 했겠죠. 예. 대통령이 6번 7번 오니까 아이고 그건 막 윤석열이 아이가 그건 뭐 윤석열이다 이랬는데 계속 뭐가 터지니까 이게 방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대구 경북도 50대 60대 이상 전통적인 보수층에서는 그래도 좀 기다려보자 이런 심정일지 모르는데 젊은 세대들은 이제는 부산처럼 이념 결집적이 아니라 이해 결집적이에요. 우리 대구 경북에 무슨 이익을 줄 수 있냐. 대통령 온다고 해서 대구 경북의 1인당 소득이 늘어나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아닌데 저녁에 이제 호프집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 대구 경제 살아나나 이런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저는 그거를 이제 기대불일치론으로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그 프레지던시에 대한 문제로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거라는 게 같은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국익을 지키는 그리고 우리의 국민을 대변하는 하나의 인물로서 좀 당당하게 대처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한일 또는 그 한미와 관련해서 그리고 특히 지금 이 상황에서 여사님의 행보가 거의 그 대통령의 어떤 그 대체제적인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도 저는 대통령의 프레지던시를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여사님이 활동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불편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왜 문제냐면 대구 경북에서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대구 경북에서는 그 프레지던시에 대한 아직은 이미지가 굉장히 그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좀 명확하게 그려져 있는 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위기의 속에 이렇게 많이 좀 그 우리나라의 위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때는 대통령이 더 강하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사님의 일정이 더 많아요. 그리고 대통령과 같은 어떤 그런 발언 내용들이 지금 뭐 납북자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치 굉장히 발언이 조금씩 나오는 네, 거죠. 그래서 예. 되게 불편하게 보는 그 상황인 것 같고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준으로 본다면 가장 낮게 나왔던 데가 25% 나왔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게 임기 4년 차쯤에 나왔거든요. 네. 그때 이제 뭐 국정농단 그렇죠. 상황이 같이 벌어졌을 때 근데 지금 이거는 1년 차 때 지금 20%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보수층 유권자들이 보기에 대통령이 부각되고 대통령 그렇죠. 중심으로 맞습니다.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여사님이 더 부각돼 보이고 일정이 더 많으니까 이거 좀 뭔가 이상한 오히려 거 그러니까 아니냐. 대통령이 자신감을 잃고 여사가 대체제로 나오는 것이 아니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뜩이나 이제 계속 구설에 오르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번진다는 거죠. 파장이 된다는 건데 그래서 저도 칼럼을 썼지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50% 넘어갈 때까지는 최대한 이 김건희 여사의 이 움직임이 안 드러나는 게 좋아요. 네. 왜냐하면 지지율이 지금 한국 갤럽 기준으로 27%라면 올려야죠. 어떻게 국가 최고 지도자가 전광판을 안 보고 갈 수 있는 미국의 그 수많은 역대 대통령이지만 매일 수십 번을 봅니다. 자기 지지율을. 자기 지지율을 보면서 정치를 해요. 아 그래? 노스캐롤라이나는 안 좋아? 그럼 다음 주에 노스캐롤라이나 가는 걸로 일정 잡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광판을 더 뚫어져라 보면서 네. 국정 운영을 해나가는 것이 맞는 것이고 네. 지지율에 1위 1비할 필요는 없지만 지지율은 관리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근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열흘 정도 남아 있는데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있을지 특히 지금 그 국빈 방문 성과가 뭐가 될지 그렇죠. 벌써 조금 약간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좀 걱정이긴 한데 거기에다가 국회 현안도 굉장히 많이 걸려 네. 있죠.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어쨌든 무조건 이거는 정책적 사안으로 돌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핵심은 결국 경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그 갤럽 조사, 요새 갤럽 조사를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는데 자체 조사예요. 이 조사회사가 이렇게 자체 조사를 이렇게 지표를 무례할 수가 없는데 하여간 굉장히 칭찬을 드리고 싶고 그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지금 부동산 정책 잘한다고 27% 나왔거든요. 대통령 지지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어서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모든 거는 경제로 돌파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국익을 챙길 때 좋은 방법이 여론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방문이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지지율의 분기점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것이 보수층을 결집하는 안보 이슈도 있지만 또 중도층까지 확산될 수 있는 경제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IRA 어떻게 하면 반도체나 2차 전지 관련해서 우리 쪽으로 더 유리하게 만들 건가. 또 중국과 관련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독소 조항 이른바 우려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한을 걸어놓고 있는 우리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걸려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유예시키고 배려할 수 있는가. 그런 걸 할 때 제가 짧게 추가를 해서 말씀드리면 뭐냐면 우리 이번에 도감청 굉장히 국민들이 격앙돼 있다. 그래서 김태호 차장이 악의적인 게 없다 이렇게 아니라 겉으로라도 속은 물밑으로는 안 그렇다도 국민들이 지금 큰일 났어요. 바이든 대통령 지금 우리 국민들이요 난리예요. 미국이 왜 이러냐고. 이번에 그 IRA 관련해서 대통령 방문할 때 뭐 좀 몇 개 더 우리한테 선물로 안 내놓으면 국민들이 지금 큰일 나요. 저는 그런 오히려 좀 연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 대통령실 그리고 이제 내각 개편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잖아요. 어찌 보면 그렇습니다. 작년에 바이든 날리면 사태 때부터 네. 바꿔야 된다. 그렇죠. 외교안보 라인 특히 바꿔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안 바꾼다. 그리고 이번에도 미국 갔다 와서 바꿀 거다라는 전망이 국회에서 이렇게 여의도 정치권에 떠돌았는데 안 바꾼다. 저는 이 분위기 12월까지 네. 계속 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장관은 바꾸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사청문회에 감당하기 힘들 거예요. 지금 청문회 통과하기 어렵습니까? 대통령이 낮은 지지율 상황에서 그러니까 청문회 통과되지 않더라도 강행할 수는 있는데 국민 지지율이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자칫 뭐 알지 못했던 뭐 재산 축척이나 이런 게 장관 후보자 발견되면 대통령이 치명타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의 편제를 완전 바꿔야 돼요. 데이터에 의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체제로 그동안에 몇몇 그 윤핵관 의원들과 가까운 보좌관 출신이나 이런 사람들 싹 물갈이해서 완전 전문가 그룹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여야 뭐 성향 가리지 말고 그 사람들을 한 50명 딱 뽑아서 대통령실에 장착을 시켜 놓으면 저는 그래도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 생각이 좋은 제안이신데 네. 이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27%면 대통령실 아무도 안 갑니다. 그 YS 때 그 IMF 막 했잖아요. 네. 아무도 그때 그 대통령실에 있던 사람이 자기 프로필에 그걸 절대 안 써요. 보너스를 좀 높이면 어떨까요? 그거 안 갑니다. 네. 자기 인생이 되게 어두워져요. 그래서 안 갑니다. 출마해야 되는데. 네, 안 가요. 안 출마 가는 아니어도 분위기다. 학교 같은 데 가더라도 자기 네. 프로필에 이 대통령실 지금 27%인데 네. 안 가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제안들이 나왔을 때 그때 시기 그때 바꿔줘야 되거든요. 근데 한 타임을 놓친 거죠 지금 그렇군요. 대통령께서. 재밌는 포인트입니다. 민주당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뭐 어찌됐든 민주당에도 엄청 큰 사건이 터진 것 같아요. 이른바 이정근 전 그 민주당 사무부총장 발로 터진 이정근 게이트 이렇게 불리는데요. 불법 정치자금 의혹 사건으로 이렇게 계속 커지고 있다. 뭐 네. 당 내부에 돈 받은 사람이 뭐 최소한 10명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얘기하기 전에 정당 지지율 먼저 확인하고 계속 얘기 듣겠습니다. 지금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은 이제 그 내려간 지지도 조사가 3개 정도 나왔고요. 네. 민주당이 올라간 게 2개, 내려간 게 2개 이렇게 나왔어요. 대체로 이제 지금 갤럽 걸 기준으로 보면 국민의힘 31%, 민주당 36%고 MBS는 국민의힘 33%, 민주당 28% 이렇게 나왔고 두 조사 다 무당층이 한 29, 31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아직은 이 결집도가 유지되는 선에서 민주당이 좀 ARS까지 치면은 조금 더 우위에 있는데 MBS 자료를 보면은 민주당도 좀 3%포인트 하락한 상황이어서 정당 지지율은 조금 이제 유동성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뭐 올라간 지지율이거나 또 국민의힘보다 앞서는 지지율 결과가 있다면 대체로 그건 뭐 자체적으로 견인된
발광체라기보다는 반세체 성격이 좀 강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만큼 국민의 힘이 집권 여당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고 대통령 지지율 타격 여파가 국민의힘까지 이제 전파돼서 연동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이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이 굉장히 더불어민주당의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 이정근 전 사무부 총장 이슈가 악재면은 분명해요. 네. 근데 지금 워낙 다른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게 결코 이런 부담이 되는 악재가 사라지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왜냐하면 그 특히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 기반 중에서 화이트 칼라 사무직이거든요. 네. 굉장히 그 부정과 비리, 청탁, 의혹 이런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시기에 누가 문제가 있는지를 좀 더 민주당 내부에서 이걸 뭐 수사되는 건 수사되는 것이겠지만 더 자체적으로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 좀 끊어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이제 중도층한테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겠지만 더 이제 우리가 우려되는 것은 뭐냐면 행정구역상으로 호남에 있는 유권자 말고 수도권이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내년 총선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도권에 있는 이른바 호남 출향 유권자들의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슈.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이 좀 더 나은가 했더니 아니네라고 하는 것이 올 수 있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이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주도적으로 이 부분을 처리하고 끊어낼 그런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높다 보니까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예비 후보들이 엄청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들 간에 지금 과열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기회를 좋은 기회로 삼아서 그 좀 내부 정비를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사실 당대표 선거는 거의 그 판도라 상자 같았어요. 그 선거 자금이 어떻게 쓰는지 여당이나 야당이나 마찬가지로 참 다 비밀에 붙여져 있는 거였는데 어쨌든 이번에 이 좀 이정근발 게이트가 터졌고 그리고 지금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좋은 기회로 삼아서 빨리 이 자정의 내부의 어떤 정화의 계기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 이 갤럽자를 보면은 민주당이 5%포인트 국민의힘보다 높지만 서울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이 32% 민주당이 34%로 엇비슷한 오차 범위 이내에 지금 접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좋은 기회로 삼아서 좀 자정 노력을 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두 분 공이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말씀 네. 주셨는데 지금 당사자도 그렇고 민주당 오늘 최고위원회 내용을 보니까 뭐 기획수사다. 이제 이런 물론 이제 당대표하고 그렇죠. 원내대표는 발언을 안 했지만 관련돼서 한 최고위원 발언을 보면 기획수사고 야당 탄압 뭐 이렇게 네네. 프레임을 짜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먹히겠냐. 사실-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사실 이런 좀 방식의 대응이.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워낙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낮다 보니까 이 타이밍상으로 이게 지금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1심 재판이에요. 벌써 그렇죠. 이미 오래전에 작년부터. 그렇습니다. 모든 자료를 다 이제 갖고 있었던 상황인데 왜 지금 터뜨렸냐. 이게 이제 검찰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갖고 있다가 필요한 때 이걸 터뜨린다라는 게 검찰의 가장 큰 문제점인데 어쨌든 그렇더라도 이 문제는 어쨌든 이 핸드폰에 그 녹취록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좀 팩트는 좀 더 좀 더 이제 봐야 되겠지만 파일이 3만 개라는 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빨리 하루에 하나씩만 터뜨려도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3만 일이 필요한 거죠. 빨리 총선이 좀,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사과하고 자정 노력에 자구책을 마련하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나서서 이 그렇죠. 문제. 근데 그러기에는 이재명 대표도 여러 가지가 걸려 있어가지고.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 자기 건은 자기 건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나 당 지도부에서 더욱 좀 가열차게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네. 이게 결국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그런 프레임적 인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검찰이 이때 이걸 터뜨리느냐.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도 별로 안 좋고 그런 우리 상황적 인식 할 수 있거든요. 당연히 이게 좀 검찰의 기획된 수사에 성격이 강한 거 아니냐. 설사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중도층의 경우에는 아무 내용이 없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굳어질 수 있는데 지금 뭔가 3만 개의 파일도 나왔다라는 것은 분명히 뭔가 있기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중도층이나 또는 무당층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냥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당에서 개혁적 차원에서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거죠. 정치 탄압이다, 정치 보복이다, 야당 탄압이다라는 것은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아까 이현정 선생님 그 말씀하셨어요. 이번이 좋은 기회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자체적으로 그걸 개혁을 할 수 있겠다고 판단할 때 달려들어야지 그걸 놓쳐버리면
또 국민들의 평가는 또 좋은 평가는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짧게 덧붙이면 지금 외교의 그 어떤 그 국민의 정서가 굉장히 부정적인 게 너무 큰 전선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거 민주당의 어떤 이런 이슈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작게 보여질 수가 있어요. 빨리 이거 자정 노력을 하면 이거는 크게 부각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아까 말씀하신 그 무당파층과 중도층이 지금 거의 대통령 지지율상을 보면 10%로 내려왔거든요. 이게 지금 좀 중요한 거죠.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군요. 네. 어쨌든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국민의힘이 급합니다.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요. 김기현 대표가 홍준표 시장 당 상임고문에서 해촉을 해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역 정치인이나 지자체장은 상임고문으로 안 계셨던 게 관례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사실은 최고위원 발언이 더 큰 논란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뭐 징계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준표 시장을 딱 해촉을 하면서 이거는 뭘까? 어떤 시그널일까? 누구에게 이게 김기현 대표 스스로의 결정일까? 아니면 제3의 뭔가가 있을까? 뭐 이런 등등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좀 분석을 해드려야 돼요. 네. 굉장히 저는 신박한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신박한 분석의 틀을 지금 갖고 있어요. 홍준표 시장은 오늘 시정을 일정을 소화하면서 속으로는 아이고 왔다 기회가 왔다 나한테 아이고 기회가 왔다 네, 기회가 줬어 이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김기현 대표. 네. 갑자기 그동안에는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너무 좀 과하다 이런 인식도 좀 있었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촉되면서 약간 동정 여론이 이제는 중도층이나 MZ세대 쪽으로도 더 강하게 전파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항상 했던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본인을 식물총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대선 후보가 됐다. 그동안에 홍준표 시장은 뭔가 계기가 없었거든요. 자, 이제는 유승민, 나경원, 이준석에 이어서 홍준표 쪽으로 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은 자기가 이번에 이걸 당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자기는 핍박받는 이미지로. 그렇죠. 완전히 이제 대선 후보의 네. 반열에 올라갔다. 그래서 내가 승자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오늘 해촉이냐 면직이냐 논란이 많던데 네. 이준석 전 대표가 되게 재밌는 분석을 했어요. 이게 며칠 전에 모 방송국에서 100분 토론인가 거기서 예, 홍준표 시장이 나왔는데 근데 거기서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 초보라고 발언한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촉이 된 거다. 그런 네. 지적이 있었는데 모든 건 MBC 때문이다. 아니 너무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런 것까지 챙길 그런 상황은 아닌데 어쨌든 재밌는 분석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이튿날 아침 라디오, 예. CBS 라디오에서 전화 그냥 훅 끊었죠. 끊어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때 한동훈 장관 때문이냐라고 했을 때 오랫동안 정치 출입했던 기자가 어떤 분석을 했냐면 아니다. 전날 100분 토론 그거를 돌리려고 전화를 끊었다 뭐 이런 분석도 네.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또 어찌 보면은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이른바 젊은 세대 용어들을 실드를 쳐준 건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닐 것 같고 저는 이제 100분 토론의 그 발언 내용들을 더 좀 중요한 기준으로 잡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니 홍준표 시장은 제가 봤을 때는 저는 30년 동안 데이터를 분석한 사람이니까 잘 된 거예요. 이로써 이제 홍준표는 완연한 대선 반열에 올라갔어요. 아 근데 아직 원래 대선 반열 계셨던 원래 더 대선 올라갔어. 더 올라갔어요? 더 올라갔어요. 이제 근데 저는 부류사까지 그거 좀 올라갔습니다. 여쭤보고 싶어요. 네. 지금 전반적으로 국민의힘 당의 기조를 보면 당에 좀 그 쓴소리를 하는 분들은 좀 맞습니다. 해촉하고 뭐 이런 분위기로 가고 대통령 편에서 이른바 윤심을 이행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고 실제로 이런 움직임이 여론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게 안 보고 있었는데 이제 홍준표 시장이 자꾸 이제 그런 식의 주장을 하고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하니까 그런 시선으로도 지금 저희가 보는 거거든요. 대통령께서 어쨌든 이 홍위병적인 어떤 발언을 하는 분들은 되게 이뻐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 그 횟집 사건도 보더라도 거의 초대되신 분들이 좀 그러니까 발언에 문제가 있었던 분들은 또 다 부르셔서 술 한잔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위기를 뚫고 가려고 하시는 건 좀 부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좀 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네. 홍준표 시장이 쓴소리한 사람이 과연 대통령일까? 그런데 오히려 쓴소리한 사람 보면 그동안 이준석 전 대표한테도 홍준표 시장이 쓴소리했었고 나경원 전 의원한테도 쓴소리했었고 오히려 그동안에 정광훈 목사한테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계속 쓴소리 홍준표 했었어요. 시장이 이 쓴소리가 대통령 쪽에서 대변을 해주는
그런 또 선소리로 들리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마냥 선소리가 해당 행위다라고 보기엔 좀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론오락관 몇 대 몇 지금까지 이은영 휴먼 데이터 소장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